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6회 작업장치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게차의 구조를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맨 위에 여기 이 기둥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두 개. 요 마스트. 마스트란 말이 원래 기둥이란 말이죠. 이걸 마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프트 체인이 이렇게 걸려서 그 작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캐리지, 이거는 포크 암, 요거는 포크,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륜, 앞바퀴죠. 그리고 여기가 엔진, 여기가 카운터웨이트. 카운터웨이트가 뭐냐면 평형추예요. 여기에 그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무게 장치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향 핸들, 그다음에 오버헤드 가드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철제. 짐이 무너질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기가 조장 레버가 있고요. 자, 지게차의 하중은 구동 차축, 요 바퀴와 요 바퀴 사이에 있는 이 구동 차축이 있죠. 이 차축이 지지합니다. 구동 차축이 지지한다. 그다음에 정경, 후경 그러는데 이 틸트가 뭐냐면은 이 틸트란 말이 기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기운다. 그래서 여기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이 틸트가 이 90도 각도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기운단 말이에요. 땡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기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우는 각을 정경각, 이렇게 뒤로 기우는 각을 후경각. 그래서 틸트는 뭡니까? 이 마스트를 앞으로도 기울게 하고 뒤로도 기울게 하는 짐을 실을 때 싣고 갈 때는 틸트를 이 기계 방향으로 좀 기울게 해서 가고 내릴 때는 약간 앞으로 경사각을 줘가지고 쉽게 내리게 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이 틸트. 그래서 정경각, 후경각. 틸트 레버를 밀면 정경각을 이루고 당기면 후경각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잘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레버가 둘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걸 틸트 레버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면 리프트 레버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리프트는 뭐냐면 이게 들어 올리자는 말이죠. 그래서 요 포크를 위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겠죠. 예, 상승, 하강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칭 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인칭 페달. 이 인칭 페달은 이걸 밟으면은 이 뭡니까 물건에 서서히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도가 일반적으로 밟아서 푹 나가버린다면 이게 큰일 나겠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이제 물건에 접근하는데 그래서 천천히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강한 유압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 페달의 이 목적은 뭐냐면 하중 그 물건에 접근할 때 천천히 접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압을 강하게 해서 순간에 그 작동하는 힘을 내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걸 가지고 후진 레바, 전후진 레바예요. 전진할 때 후진할 때 이걸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를 보시고 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우선 마스트가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이 기둥같이 요걸 마스트라고 그랬죠. 이게 마스트인데 백레스트가 가이드 롤러를 통해서 상하 미끄럼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일이다, 레일. 그러니까 이 포크 뒤에 보면 이게 백레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백레스트는 뭐냐면 포크의 화물 뒤쪽을 받쳐주는 부분이에요. 이 백레스트가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레일 여기 레일 있죠. 마스트 내부에 있는 요 레일 양쪽 레일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트는 백레스트가 가이드롤러를 통해서 상하 미끄럼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일 요거를 마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리프트 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리프트하고 틸트는 다 유압으로 작동을 하는데 들어 올리는 힘을 유압으로만 하면 힘이 강할 것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 장치로 체인을 도르래죠. 그러니까 여기 위쪽하고 걸어서 체인을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체인을 걸어둔 겁니다. 이게 리프트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크의 좌우 수평 높이 조정을 해주고요. 리프트 실린더와 함께 포크의 상하작용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틸트 실린더라는 건 어디 쪽에 있냐면은 여기 요 부위 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게 밀어도 주고 이렇게 당겨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동 실린더라고 그래요. 복동 실린더. 예, 미는데도 힘을 받고 당기는데도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복동 실린더라고 그러고, 이 리프트, 그러니까 요 포크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 펜이 마음먹은 대로 가진 않아요. 내리기도 하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 이 리프트 실린더는 어떠냐면은 이건 단동 실린더라고 그래요. 단동 실린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실린더 힘이 받는 거예요. 즉 올라갈 때만 유압이 밀어주고 내려올 때는 유압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무게 자체, 여기에 실은 무게 자체나 또는 이 포크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강한 힘이. 그래서 이것을 리프트는 단동 실린더, 그 다음에 틸트는 밀 때도 힘을 받고 유압을 받고 당길 때도 유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동 실린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실린더, 포크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 작용을 하며 포크를 상승시킬 때에만 유압이 가해지고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 의해 하강하는 단동 방식이다. 틸트 실린더는 복동 방식이다. 마스트를 이렇게 기울게 해서 정경, 이렇게 뒤로 기울게 해서 후경 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 밀 때도 힘을 받고 밀 때도 힘을 받고 당길 때도 유압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동, 요거는 위로 밀 때만 유압을 받고 내릴 때는 자체 하중 무게로 내려온다. 단동, 힘을 받는 게 하나죠. 희연가 스프링, 롤링에 의해서 적재물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지게차에는 스프링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지게차는 희연가 장치가 없어요. 만약에 희연가 장치를 주면 어떻겠어요? 희연가 장치가 뭡니까? 이 롤링으로 그 뭡니까 이 저 승차감을 좋게 하는 게 현가 장치란 말이에요. 스프링이 있어서. 근데 지게차에 스프링을 두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물건이 실은 물건이 출렁거려 가지고 큰 위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예 지게차에는 현가 장치가 없다, 스프링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자, 지게차는 전륜 구동. 이 바퀴를 봐도 이 뒷바퀴는 이거 그 조금 뭐라고 허당이죠, 허당. 이 방향 잡고 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후륜은 조그맣죠? 힘은 여기서 다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전륜에서 이게 구동바퀴예요. 하중도 다 여기로 받고 여기서 물건 실으니까. 그래서 지게차는 구동은 전륜이란 말이에요. 앞바퀴. 후륜은 건 뭐하냐? 이거 방향 잡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이 핸들을 틀면 이 뒷바퀴가 좌로 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후륜은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지게차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륜 조향, 완충 장치가 없다, 틸트 장치가 있다, 기관은 뒤쪽에 위치한다. 조향은 뭐라고 그랬으면 좀 전에 뒷바퀴 조향 방식이죠. 전륜은 뭡니까? 구동이에요. 힘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이 전륜은 구동입니다. 여기서 힘 받아요. 후륜은 힘 받는 게 아니죠. 허당으로 도는 거예요. 뭐만 방향으로. 그리고 후륜, 조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전륜 조향 방식이다. 이게 틀렸죠? 완충 장치가 없다. 스프링이 없죠? 틸트 장치가 있자. 그렇죠?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기관은 뒤쪽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후륜 조향 방식이다. 자, 지게차의 하중을 지지해 주는 것은 지게차의 하중은 보시다시피 여기다 짐을 실으니까 하중이 다 어디서 받아요? 요 앞바퀴 쪽.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 앞바퀴 여기도 앞바퀴 하나 있죠? 요 축이 있죠? 이걸 구동축이라고 그래요. 힘은 다 어디서 받아요?
구동축에서 알아요. 그래서 지게차의 하중을 지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구동차축이죠. 구동차축. 자, 지게차에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은 그랬어요. 틸트 실린더 뭐예요? 마스트를 앞으로도 기울게 하고 뒤로도 기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마스트의 앞뒤 경사를 조정하는 거. 그렇죠? 예. 요거를 앞으로도 기울게 하고 뒤로도 기울게 해서 앞뒤 경사를 조절하는 것. 그게 틸트입니다. 그래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 마스트 앞뒤 경사를 조정하는 것이다. 4번입니다. 지게차의 틸트 레버를 운전석에서 운전사 몸쪽으로 당기면 마스터는 어떻게 기울어지겠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요. 밀면 바깥쪽으로. 그래서 운전자의 몸쪽으로 당기면 어느 쪽으로? 몸쪽으로. 밀면 바깥쪽으로. 당기면 안쪽으로, 밀면 바깥쪽으로. 뭐가요? 마스터가 기운단 말이죠. 지게차의 마스터를 기울일 때 갑자기 시동이 정지돼 버리면 어떤 밸브가 작동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가? 자, 마스터를 작동시키는 건 뭐예요? 틸트죠, 틸트. 그런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 틸트를 잠궈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압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락이라고 그러죠, 락. 그래서 틸트락 밸브, 틸트의 그 유압을 있는 상태에서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틸트락 밸브. 지게차의 앞바퀴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예, 앞바퀴가 설치되는 거 바로 프레임에 설치돼요. 프레임에. 예, 그냥 바로 답 찍어버리죠. 직접 프레임에 설치되고 지게차의 모든 하중은 그 짐을 실은 하중 무게는 어디로 온다? 예, 앞바퀴 쪽 구동 차축으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의 맨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 차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맨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평형축. 예, 무게추를 거기에 둔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뭐 밸런스 그 추,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무게가 앞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무게추를 둔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보면 여기 카운터웨이트라고 하는 이게 무게추, 평형추라고도 하고 무게추라고도 하고 밸런스 웨이트가 무게죠. 그래서 앞에로 무게가 쏠리니까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게 뒤에 뒀다 그래가지고 카운터웨이트, 무게추, 뭐 평형추, 밸런스 웨이트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게차의 맨 뒤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게 한 거, 좀 전에 봤죠? 평형축. 지게차의 좌우 포크의 높이가 다를 때 조절하는 부위는 포크가 오른쪽이 왼쪽보다 하나가 높아버려. 이게 둘이 지금 이제 그 서로 짝짝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높이가 다를 때는 뭘로 하냐 그랬어요. 체인 길이로 조절. 체인 길이. 양쪽에다 물리는 체인의 그 길이로 조절한다. 그래서 좌우 포크 높이가 다를 때 조절한 부위는 체인 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하다. 이 유압으로 밀어주는 것인데, 이 뭔가 유압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는, 유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원인들이 이제 있겠죠. 첫째, 유압 펌프가 불량이다. 유압을 밀어주는 건 펌프가 하는 거니까. 그럼 유압 펌프가 부족하면 상승력 부족하겠죠. 오일 필터가 막혔다.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트 실린더에서 유압류가 누출된다. 실린더에 누출되면 유압이 제대로 힘을 못 받겠죠.
근데 틸트로크가 밸브가 불량이다. 틸트로크 밸브가 불량해서 잘 작동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리프트가 아니라 뭘로 가겠어요? 마스트의 경사각 조절을 잘 못하겠죠. 예,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기울기 조절을 못하지 리프트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게차의 조종대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롤링, 로어링, 이 로어링이라는 말이고, 로우라는 거 보니까 하강이 하강, 리프팅은 들어 올리는 것이고, 틸팅은 이 틸트라는 말 자체가 이게 기운다는 말이에요. 덤핑은 뭐예요? 덤핑차가 그 덤핑 그 뭡니까 이 그 짐칸, 네 이걸 잘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물건을 내리는 거 이걸 덤핑이라고 한다면 이게 덤핑. 예. 이게 덤핑 차에 있는 거예요. 예. 지게차의 조종 레버는 로어링 그러면 하강, 리프팅은 올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리프트 레버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뭐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다음에 틸팅.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이건 다 지게차예요. 덤핑은 덤프차.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지게차의 스프링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우선 지게차는 스프링 장치가 없어요. 뭐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이거 다뭐 말이고 이제 문제는 이게 4번에 롤링이 있으면 적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프링 장치가 없다는 게 맞냐? 아니면 현가 장치가 있으면 조향이 어렵기 때문이한데 이 현가 장치 즉 롤링이 있으면 적하물이 불렁울렁해서 안 그래도 울렁거리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 장치를 안 두는 거예요. 이 롤링으로 인한 적하물 낙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두는 것이지 조향 장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가 장치 그 현가 장치 조향이 어렵기 때문에 두지 않는 거. 핸들 틀기 어려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롤링이 있으면 적하물이 울렁거려 떨어지기 때문에 스프링 장치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롤링이 있으면 적하물 하락, 추락에 염려가 있어서 스프링 장치를 두지 않는다. 12번입니다. 지게차 작업 중에 포크를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선 뭡니까? 이 리프트는 밀면 레버가 여기에 중립이 있다고 그래요. 밀면 앞으로 이렇게 밀면 어때요? 리프트는 내려가요. 당기면 내 몸 쪽으로 당기면 리프트는 올라가요. 밀면 리프트는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는데 밀면 올라가고 당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요. 왜냐하면 유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려올 때는 가속 페달을 밟질 않아요. 자체 중량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게차 작업 중에서 포크를 하강시킬 때는 가속 페달은 밟지 않겠죠. 그 다음에 리프트 레버는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당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가니까 레버를 앞으로 밀어야겠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민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하강치는 방법이죠. 네.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왜 내려갈 때는 가속 페달 안 밟아요. 왜 이건 단동 실린다란 말이에요. 올라갈 때만 유압이 작동해서 올리고 내려갈 때는 유압 펌프를 돌리지 않고요. 예, 자체 무게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내려가고 내 몸쪽으로 당겨주면 리프트가 올라갑니다. 자, 지게차의 포크의 간격은 팔리트 폭에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다 그게 그거 같죠? 여기서 제일 3분의 2는 3분의 2와 4분의 3을 12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4, 12니까 2, 4, 8이 되고요. 요거는 12로 하면은 4, 3, 12, 3, 3, 9가 되겠죠. 어떤 게 커요? 4분의 3이 이거보다 더 크죠. 즉 제일 큰 수가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은 거의 1에 가까워요. 파레트 폭하고 거의 맞먹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지게차의 포크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수로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장 큰 쪽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거의 파레트 폭하고 맞먹는 데까지 간다.
팔레트하고 맞먹는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1. 4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4분의 3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거의, 예? 이렇게 포크가, 예, 이 넓이가 요거에 4분의 3 정도 이렇게 들어갈 만큼 그 포크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2분의 1부터 4분의 3. 지게차 포크 간격을 팔레트 폭이 어느 정도로 한 게 좋냐? 폭이, 예,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 지게차의 화물 운반 작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자, 경사각이 나온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트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화물 운전 작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마스트를 뒤로, 요걸 90도라고 보면 마스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4도 정도. 약간 이렇게, 이게 뭐 너무 기울었죠? 예. 어쨌든 90도에서 볼 때 이렇게 이 마스트를 이 정도, 여기 이제 이렇게 포크가 있고 이렇게 기울게 하고 짐을 싣고 다녀야 가장 좋다. 그래서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제껴가지고 경사시켜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를 화물에 천천히 접근시키거나 신속한 작동으로 화물 적재 작업에 사용하는 것. 자, 접근하면서 천천히.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리프팅의 힘은 센 힘으로. 이걸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인칭 페달.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인칭 페달이라고 한다. 적재 작업 시 지게차를 화물에 접근시킬 때는 천천히. 빨리 접근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포크가 그때가 딱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압 작동에 있어서는 센 힘을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접근은 천천히, 유압의 작동 힘은 센 힘으로. 인칭 페달. 지게차의 인칭 조절 기구, 즉 인칭 페달이 어디에 연결되냐 하는 거예요. 인칭 조절 기구는 답부터 찍으면 속도에 관계되는 거예요. 변속기 내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인칭 조절 기구 변속기 내부에 있다. 인칭 조절 페달은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 접근. 그 다음에 빠른 유압 작동. 힘을 좀 받아줘야죠. 그래서 신속히 화물을 상승 적재시킬 때 사용하고 어디에 있냐? 변속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지게차의 포크를 적화물에 따라 간격을 늘리고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포크가 있는데 이 포크의 넓이를 줄이기도 하고 넓히기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뭘로 하냐 그랬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동으로는 이 수동으로 이렇게 핀으로 조정하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핑거보드 고정핀이라고 그래요. 이 수동으로 할 때는 핑거보드 고정핀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핑거보드 고정핀이고요. 핑거보드 고정핀으로 아, 지게차의 포크의 그 폭을 조절하고, 자, 지게차 포크의 간격 조절 시에 수동은 핑거보드 고정핀으로 하고, 자동은요, 포크 포지셔너 레버. 포지셔너간 게 뭐예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어느 만큼 폭을 유지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은 포크 포지셔너 레버로서 조절을 하고 수동은 핑거보드 고정 핀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